백내장이라고 하면은 네. 수정체가 혼탁이 오는 질환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 수정체라는 거는 쉽게 우리가 이제 카메라와 비교를 하잖아요. 네.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수정체인데 이 수정체 자체의 역할이라는 거는 빛을 통과시키는 거, 둘째는 빛을 굴절시키는 거, 셋째는 빛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카메라의 줌 기능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수정체입니다. 근데 그런 수정체가 혼탁이 오는, 즉 수정체 그 섬유가 단백질의 변화로 인해서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백내장이 오면은 빛이 통과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백내장으로 인한 근시가 또 유발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 타입에 따라서 핵백내장인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이 도톰해지면서 전에는 근시가 아니던 분이 근시로 그런 굴절 상태가 이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조절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백내장이 생기는 분들이 이제 노안이 좀 빨리 옵니다. 수정체가 단단해지니까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먼 거리 가까운 거리를 보는데 그런 역할이 조금 떨어지면서 백내장이 생긴 분들이 조절력이 약해지고 노안이 좀 빨리 오는 경향이 있죠. 예. 백내장이 생기는 시기라든지 뭐 스테이지에 따라서 아니면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원인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생기는 선천 백내장이냐, 아니면 후천 백내장이냐, 후천 백내장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 백내장인지, 아니면은 뭐 약제, 특히 스테로이드라는 어떤 그런 약제에 의해서도 많이 생기게 되고, 당뇨와 같은 어떤 대사성 질환에서도 생기게 되고, 또 아니면은 뭐 눈에 질환이 있는 포도막염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생기는 합병 백내장 같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남자에 비해서 백내장 진료 건수나 수술 건수는 한 1.5배 정도 좀 많은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특정 직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8, 90대 노인분들의 백내장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오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는 백내장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수술 건수가 느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50대 환자들의 백내장 건수가 좀 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요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를 많이 보는 그런 것과도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과거에는 약간 백내장이 있어도 그냥 큰 불편 없으면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는 뭐 조금 더 불편함을 갖다가 참지 못하는 거죠. 좀 더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조금 더 좋은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한 백내장이 아니어도 초기에 백내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50대가 40대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환자 수가 많은 걸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보는 연령대에서 많이 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파라든지 아니면 블루라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백내장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그런 게 뭐 단기간에 노출됐다고 금방 백내장이 느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백내장이 생기는 연령대에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젊은 층에서 특히 40, 50대에서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시력이 떨어지는 거 외에도 낮에 눈이 부시다든지 아니면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인다든지 시야가 좁아진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주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침침하게 안개 낀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초기에는 그런 명확하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뭔가 그 필름이 앞에 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정구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백내장이 약하게 오면서 대비감도가 떨어지고 색각 이상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선명하게 보이던 게 좀 약간 뿌옇게 보인다든지 색깔이 조금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그러면 이제 초기 백내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시각적인 증상이 질문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백내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 말고도 과거에 이제 이런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 논문 인용해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 종이에다 구멍을 뚫고서 그냥 보는 것과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은 백내장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환자들이 잘 안 보인다, 침침하다, 뭐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찾아오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시력을 측정하는 거죠. 최대 교정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무슨 시력을 측정해보고 시력이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 외에 어떤 시력이 떨어질 만한 원인이 있는지, 안압이 높아서 생긴 어떤 녹내장이라든지 아니면 황반 변성이나 어떤 망막에 어떤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래서 망막 검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백내장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고요. 만약에 이제 괜찮다,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없다든지 하면은 여기 보이는 이런 색극등 현미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직접 눈을 보고서 백내장 혼탁이 있는지, 혼탁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부위에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백내장이 있는 정도가 확인되면은 만약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다 그러면은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합니다. 안구 계측을 통해서 안축장의 길이를 측정한다든지, 각막의 형태라든지 각막 내피 세포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뭐 그런 걸 다 측정하게 됩니다. 백내장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백내장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 많이 불편을 느낄 때, 그 침침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사람이 오는 사람이 누군지 구별이 안 된다든지, 버스가 오는데 버스 번호가 잘 구별이 안 된다든지, 그 정도면 이제 생활에 불편한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수술할 인디케이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환자분들이 우리가 봐서 백내장이 꽤 있고 수술을 할 정도 됐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뭐 환자분들이 원하시면은 뭐 조금 더 있다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는 하고요. 근데 어느 정도 생활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많이 불편하면 이제 수술을 권유하게 됐죠. 백내장이 아주 심해서 너무 심하고 단단하고 백내장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상황이 되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은 뭐 초기나 중기 백내장 경우는 뭐 조금 시기를 늦춰도 불편이 증가하는 것뿐이지 수술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화되겠죠. 악화되면은 환자분들이 더 덜 보이고 침침하고 하는 그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은 증가하지만은 뭐 조금 늦춘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못하거나 뭐 수술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백내장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백내장 진행을 늦추는 안약이나 먹는 약을 복용할 수도 있는데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결국은 진행을 조금 늦추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제 심해지면은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밖에 방법은 없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수술하고 나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네.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라는 걸 넣기 때문에 다시 백내장이 재발하는 경우는 없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수정체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고 수정체 캡슐은 남겨두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는 건데, 인공수정체를 넣은 눈이 캡슐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캡슐이 다시 혼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후발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뭐 다시 수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런 기계를 통해서 레이저로 해서 혼탁이 생긴 캡슐을 밖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터트리는 겁니다. 터트려가지고 없애는 거죠.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후발 백내장이라는 거는 없앨 수가 있고요. 이런 후발 백내장은 수술하고 나서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 되면은 한 반수에서 발생을 하는데, 뭐 물론 초기에 빨리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보통 수술하면 이제 뭐 안대를 한다든지 뭐 해서 좀 당일날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뭐 안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보이는 것도 웬만큼 다 볼 수 있고 일상생활도 다 가능합니다. 초기에 뭐 한 2, 3일 정도 씻는 거가 약간 제한을 두는 정도고, 나머지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런 건 다 가능하고, 뭐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한 달 정도 피하시라고 권유하고요. 그리고 회복 기간은 보통 뭐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려면은 뭐 한 달 정도 후에 정상적인 그런 그 전에 했던 행동 생활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요즘은 그냥 따로 입원 안 하고요. 그냥 물론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원 안 하고 그냥
와서 수술하시고 뭐 한 30분, 1시간 쉬셨다가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정도로 수술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수술 시간은 20분, 30분 이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뭐 백내장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백내장이 아주 심하거나 그러면은 뭐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백내장 이외에 다른 합병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많이 걸릴 수 있지만은, 그런 합병증이 없고 그냥 단지 심하지 않는 백내장인 경우는 뭐 30분 이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당뇨가 있는 분들의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이후에 당뇨로 인해서 뭐 재발이 더 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당뇨 때문에 백내장이 유발될 수는 있지만은 수술 후에 어떤 그런 경과라든지 그런 데는 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효과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라이트이 나중에 황반 변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는 보고들이 있고, 황반 변성뿐만 아니고 이 백내장도 유발시킨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라이트는 차단하는 이렇게 하고서 핸드폰을 보시는 게 백내장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요. 초음파 기계라는 거는 이런 연필과 같은 이런 팁이 있어서 이걸 이제 각막 절개를 통해서 이런 초음파 기계를 눈 안에 넣고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깨서 잘게 부셔서 빨아들이는 그런 과정이고요. 빨아들인 다음에 캡슐을 남겨둔다 그랬잖아요. 그 캡슐 그 안에다가 인공수정체라는 걸 넣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안 수술과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차이는 인공수정체를 일반 렌즈를 넣느냐 아니면은 노안용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백내장 수술 과정은 똑같습니다. 수정체를 초음파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체를 단초점을 넣는지 다초점을 넣는지에 따라서, 이 다초점이라는 기능이 빛을 분산시켜서 멀리서 오는 빛, 뭐 중간에서 오는 빛, 뭐 가까이서 오는, 그러니까 3중 초점이다, 2중 초점이다 그래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거를 눈 안에서 그렇게 초점을 2개나 3개를 맺게 해서 가까이 보는 거, 멀리 보는 거를 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으면은 가까운 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초점을 넣으면은 멀리는 보고 가까이 볼 때는 이제 돋보기를 껴야 되는데, 다초점을 넣으면은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고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초점 안경 렌즈를 축소시켜서 눈 안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돋보기를 안 낀다는 큰 장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빛이 분산돼서 초점을 2개, 3개로 맺다 보니까 약간 단초점에 비해서 이 선명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 종류의 하나인데, 이렇게 굴절률이 다른 면을 갖고 있는 이거는 굴절 다초점 인공수정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오는 빛은 멀리서 들어오는 거를 볼 수 있는 거고, 굴절률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통하는 빛은 가까이 볼 수 있게끔 빛이 많이 꺾인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빛이 근데 요 면만 비치는 게 아니고 이런 경계면도 이제 빛이 비춰지면서 빛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조금 밝은 빛을 보면은 빛 번짐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이제 특히 밤에 야간 운전할 때 조금 불편하다 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빛 번짐 현상이 좀 나타난다는 거, 그런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네. 보통 분들은 괜찮은데 예민하신 분들은 그 빛 번짐이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노화죠, 노화. 백내장 타입에 따라 가지고 핵백내장인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 35에서 48% 정도 관여를 한다고 돼 있고, 피질에만 혼탁이 오는 피질 백내장인 경우는 24에서 58% 정도 유전적 요인이 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한데, 노화 이외에도 그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원인에 따라서 분류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스테로이드라는 약제, 담배, 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그 UV 라이트,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그리고 전신에 어떤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 즉 당뇨라든지 아니면 비타민이 부족한 어떤 그런 질환인 경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백내장이 생길 확률이 높다. 어떤 혈관 내에 어떤 니코틴이라든지 어떤 유해 물질이 이제 흡수되면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활성산소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암도 유발되지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도 유발되고 또 백내장도 유발되고 우리 눈에 조절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절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젊어서는 한 20디옵터 정도 조절력 갖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 3디옵터 정도의 조절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절력이 3디옵터 이내로 떨어지는 나이대가 보통 40대 중반 정도, 빠른 분들은 40대 초반, 뭐 40대 후반 정도부터는 이 3디옵터라는 이 조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가까이서 못 보고 자꾸 떨어져서 보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런 조절력은 떨어지게 되니까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조절력이 점점 좀 떨어져서 멀리 두고도 보기 어렵게 되면은 돋보기라는 거를 보조 기구로 해서 도움을 받아야지 이제 가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디옵터라는 게 빛의 굴절력을 나타내는 단위거든요. 3디옵터 정도라 그러면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평행광선이 굴절이 되면서 33cm의 이제 초점이 맺혀지는 데 필요한 그 조절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볼 때 이렇게 이 정도 보잖아요. 이게 보통 3디옵터 정도의 굴절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백내장은 일단 그 전반적으로 이제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마치 안개 낀 것처럼 전반적으로 뿌옇게 보이는 게 이제 백내장의 주 증상이고 노안은 가까이 보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가까이 보려고 그러면 이런 책가나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보는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물론 조절력이 떨어져서 가까이 볼 때 잘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지만 노안 있는 분들은 또 멀리는 또 잘 보시거든요. 근데 백내장 있는 분들은 멀리도 그렇고 가까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백내장이라고 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침침하다고. 그러면 하루 중 언제 제일 침침하냐고 물어보면은 오후에 침침하다. 뭐 책 볼 때 침침하다. 일상생활 할 때는 뭐 괜찮은데 뭘 본다든지 할 때 침침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구건조증과 백내장과 좀 혼동이 있는 면이 좀 있어서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러면은 집중하느냐고 눈을 덜 깜빡이게 돼서 조금 보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는 거거든요. 예, 눈도 아프고 침침해지고 근데 일상생활 할 때는 별 문제는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백내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그런 안구 증상이고 백내장 있는 분들은 가까이 뭘 보실 때나 뭐 일상생활 하실 때나 어딜 다니실 때나 다 뿌옇게 안개 낀 것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백내장을 의심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노안이 있다 그래가지고 백내장으로 발전한다기보다는 젊은 분들이 백내장이 일찍 생기면은 노안이 일찍 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백내장이 생기면서 수정체가 이게 단단해지니까 이 수축률이 떨어져서 팽창하고 얇게 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일찍 오는 분들은 노안이 빨리 오는 걸로 보면 되고 백내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수정체 내에서도 어떤 활성산소로 인한 단백질 구조의 어떤 변화를 막기 위한 항산화 물질들 갖다가 신선한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많이 드셔서 아니면 보조적으로 비타민 같은 걸 많이 드셔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로서의 어떤 그런 보조적인 물질을 섭취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상생활 할 때 밝은 데서 햇빛 같은 데서 오래 활동을 해야 한다든지 하면은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거나 아니면은 모자 같은 걸 써서 우리 눈에 직접적인 자외선 역할을 갖다가 억제해 주는 거. 그리고 흡연도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팩터라고 그랬는데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뭐 그런 지나친 그런 거는 피해야 되겠죠. 예. 운동 같은 게 중요하죠. 운동.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 리듬을 갖는다면은 어떤 백내장이라든지 어떤 눈의 어떤 질환뿐만 아니고 우리 몸이 건강하면은 이런 노화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천천히 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요새 스마트폰 많이 보시는데 스마트폰으로 인한 전자파라든지 블루라이트로 인한 백내장 유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루테인이 황반 변성을 유발을 억제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거든요. 그 루테인을 드시는 게 황반 변성뿐만 아니라 백내장 유발에도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루테인 같은 걸 드실 수 있으면 같이 드시면은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꼭 드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굳이 드시지 않고 뭐 건강한 어떤 식생활을 통해서 그냥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분들은 굳이 안 드셔도 되는 건데 좀 많이 얘기하는 신선한 과일, 채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저희 안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40대에 접어들면은 안저 촬영을 한번 하자. 안저 촬영이라는 거는 눈 뒤에 망막을 촬영하는 거거든요. 조기에 어떤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이나 아니면 그런 걸 촬영을 하면은 백내장 정도도 어느 정도 이제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40대에 더 접어들면 안과 진료를 봐서 한번 그런 검사를 한번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 분들은 꼭 매년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조금 뭔가 다른 어떤 문제가 발견되는 분들은 그렇게 좀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해가지고 변화가 있는지 좀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3, 4년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